저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2달 아기를 키우고 있고 내년에 복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제 직장이 지방이라 복직을 하게 되면 지방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이는 제가 데리고 가고요. 그래서 복직 후에는 지금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에 아파트를 얻어 거기서 저와 아기가 지내고 남편은 회사 근처에 원룸 월세를 얻거나 시댁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반반해서 마련했고 공동명의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월급은 따로 관리하자고 남편이 말했다는 거죠. 저와 아이 둘이 지내는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하고 자기 월급으로는 본인 생활비와 차 할부금을 내겠다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하겠답니다. 지금 차가 한 대 있는데 제가 복직하면 차 한 대를 더 살 예정입니다. 그럼 그 할부금까지 제가 감당하라는 거죠. 남편의 말에 황당해서 대체 왜 그래야 해? 그럼 바꿔서 당신 월급으로 생활비하고 내 월급은 저축을 하자. 하고 말했더니 그건 싫답니다. 남편 말로는 제가 경제관념이 없고 돈을 저축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 이름으로 적금을 둘게.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거라 강제적으로 저축이 되니까 괜찮지 않아? 하고 말하니 제 명의 통장으로 저축하는 게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저축한 돈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노후 대비를 위한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며 도리어 짜증을 내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남편의 이런 발상이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하는데 남편은 본인 생각이 뭐가 잘못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고 계속 자기 월급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우기네요. 직장 생활하면서 애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럼 네가 애 데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키워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질렀더니 네가 네 입으로 애 데리고 복직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 네가 하겠다고 말한 건 좀 지켜라.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제가 애를 두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더 그러는 것 같은데 도무지 역지사지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저는 복직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혼자 육아까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제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한 걱정이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앞에서 월급을 따로 관리해서 자기 돈을 모을 거라는 말을 아무 꺼리낌 없이 내뱉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제 직장이 있는 지역은 저에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라 육아도움 받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 어린이집과 베이비시터를 병행하며 육아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부터 남편이 제 복직을 계속 재촉했는데 이러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은 아기 돌 전에 남편의 폭행과 폭언 문제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증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도 저에게 이혼하자 말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거의 최악이었는데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제가 그냥 눈물을 머금고 참았었네요. 그때 참았던 건 아직 어린 내 새끼를 내 손으로 키우고 싶어서였고 그러려면 당장은 남편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얘기를 꺼내면서 걸핏하면 이혼 생각하는 사람 뭘 믿고 네 명의 통장에 저축하게 하냐.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그럼 저축을 아기 명의 통장에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것도 싫답니다. 만약 우리가 이혼하면 양육권은 엄마인 제가 가져갈 텐데 그럼 그 돈도 제가 가져갈 거라고요.
본인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건데 남편은 걸핏하면 이혼을 들먹이는 이상한 여자로 몰아갑니다. 경제관념도 없고 이혼 생각이나 하는 너한테 불안해서 내 월급 못 준다. 복직하면 아기랑 네 생활비는 네 월급으로 다 해라. 모자라면 사유를 말하면 그때그때 내가 조금은 보태줄 수 있겠지만 월급을 다 줄 수는 없다. 이게 남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은 싫다고 하네요. 실제로 남편이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이혼을 인생의 오점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가정을 지키길 원하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그에 반해 저는 걸핏하면 이혼 생각이나 하는 이상한 사람이라네요. 웃긴 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주말 부부이고 양육을 부인이 하는데 월급을 따로 관리하자고 하면 이건 그냥 이혼해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냐는 겁니다.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서 제가 아기를 키우며 남편에게 양육비 받아 사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본인의 폭행과 폭언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고 주말 부부하면 본인 돈은 따로 모을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습니다. 사실상은 자기 돈을 따로 모으고 싶은 거면서 그걸 마치 제가 경제관념 없고 이혼을 밥 먹듯이 말하는 막대 먹은 여자라 못 주는 것처럼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려버리니 기가 찹니다. 자기는 이혼은 원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개념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사실상 이혼과 다를 바 없이 살자 말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그런 본인 행동의 이유가 다 제가 이상해서 그런 거라고 도리어 저를 공격하는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치고 역겹습니다. 역지사지도 전혀 안 되고 완전 내로남불이네요. 남편이 이렇게나 수준 이하이고 못된 사람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런 남편의 생각에 화나는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말이 안 통하는 남편과 둘이 싸우고 있자니 제 생각도 같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 내용을 추가합니다. 실은 제가 결혼 전에 친정 도움을 받아 마련한 제 명의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현재 시세가 5억 정도입니다. 신축 오피스텔로 계약 당시에는 결혼 전이었고 완공 후 잔금을 치를 땐 결혼 이후여서 잔금에 남편 돈 800이 들어갔네요. 근데 오늘 다투면서 남편이 갑자기 그 오피스텔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혼하면 오피스텔이 네 명의로 그대로 남을 것 같아. 그것도 다 나눠야 될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800이야 나중에 남편한테 줘버리면 그만이고 법대로 해도 제 것인데 남편이 그걸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 돈 800이 들어갔고 제가 육아휴직 중에 재산세 낸 건 자기 돈으로 낸 거라서 지분이 있다고 말하는데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기를 키우느라 휴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여기서 본인 월급을 다 자기 돈이라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휴직 중 재산세는 친정 부모님이 다 내주셨다는 게 더 웃기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돈으로 냈다 주장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요. 무엇보다 결혼 전 제가 취득한 재산인 제 명의의 오피스텔을 자기가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기에 소름이 끼칩니다. 그동안 뭘 위해서 이런 사람이랑 참고 살았나 싶네요. 그저 아이 하나만 보고 아이에게 이혼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남편의 행동들을 다 참아왔는데 뭘 한 건지. 폭언, 폭행, 분노조절장애, 게임 중독, 소통 불가능에 더해 불과 1시간 전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 심한 기억력 장애와 기억 왜곡. 그 와중에 자기가 맞다고 우기기에 막말까지 하는 시어머니.
임신 때 대학병원에 4번 입원했는데 입원비를 한 번도 안 준 것. 그것도 모자라서 도리어 넌 몸 문제가 그리 많아서 입원을 그렇게 많이 했냐. 동네 산부인과에 가지 굳이 대학병원에 가서 돈이 많이 들었다. 하고 말한 것 등등 새삼 열거하자니 끝이 없네요. 댓글을 읽다 보니 그간 일들이 확 밀려오면서 눈물이 납니다.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주말 부부면 아빠 역할도 안 한다는 건데 처맞으면서 애 핑계대고 살지 말고 이혼을 해요. 애 두고 나오라고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걸 아니까 본인이 쓴 대로 그냥 양육비 받고 이혼하세요. 힘든 일은 다 쓰니한테 떠넘기고 본인 실속만 차리는 인간이랑 뭐하러 더 살아요? 혹이나 그 돈 노후에 같이 쓰겠네요. 두 번째. 복직 전에 이혼부터 마무리하세요. 님 남편 본인이 준비되면 100% 님한테서 하자를 찾아 먼저 이혼하자고 할 겁니다. 지금 하게 되면 자기한테 기책 사유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버티는 것 뿐이에요. 처자식이랑 늙어서까지 잘 살 생각인 사람이면 그딴 계산기 안 두드려요. 설마 폭행, 폭언 증거 없앤 건 아니겠죠? 세 번째. 무슨 소리예요? 남편 계산대로면 각자 생활비는 각자가 부담하더라도 어린이집 비용이나 식비, 의료 및 부대 비용은 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못하는 육아에 관한 전반적인 케어 비용도 내놔야죠. 최소 월 150에서 200은 내놔야 계산에 맞지 않나요? 밤에 애 아파서 응급실 가는 건 야간 케어 비용으로 따로 내놓으라 하시고요. 계산적으로 나오니 똑같이 계산적으로 가봅시다. 어디 돈 한 푼 안 들이고 육아 한 번 안 하고 자기 성씨 애를 키우려고 하는지. 네 번째. 생짜로 혼자 애 다 키우는데 돈조차 안 주겠다는 결혼이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이혼하고 법이 보장하는 양육비를 받아요. 한부모 가정 혜택도 잘 되어 있어요. 배울 건커녕 존재 자체가 해악인 앱이 둬봐야 애 정서만 불안해지고 교육에 방해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꼴을 보아하니 남자는 이미 이혼 시기를 각잡고 주말 부부가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네요. 결혼 기간만 늘려서 재산 뜯기기 전에 빨리 이혼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